30년 동안 혈관 노화와 식습관을 연구해오며 수많은 분들의 건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막혀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겉으론 멀쩡해 보이니 그냥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말이 꼬이고 손발이 저리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을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시죠. 저는 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나는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실천법들이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고 그래서 더욱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혈관 노화는 뇌졸중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건강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소를 찾아온 62세 박성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걸음걸이가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박성호님 본인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면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하셨지만 회복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박성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때 박성호님의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드셨는데 기름을 팬에 두르고 고온에서 볶아서 쓰셨더라고요. 점심과 저녁에도 볶음 요리를 좋아하셔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국물도 짜게 드시는 편이었고요. 사실 박성호님처럼 평범해 보이는 식습관 속에 혈관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도 조리법이나 섭취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숨어 있는 위험들을 찾아내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혈관 관리 비밀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실천하시면 박성호님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혈관 청소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박성호 님도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 막힘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혈관 막힘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튀긴 기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이나 고온에서 볶은 기름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튀긴 기름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이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어요. 제가 만난 70세 김재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튀김은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도 매 끼니 참기름을 팬에 볶아서 쓰셨어요. 나물 무칠 때도 국 끓일 때도 볶은 참기름을 넣으셨죠. 겉보기에는 건강한 식습관 같았지만 결국 혈관 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름은 고온에 노출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고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튀김 대신 찜이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하고 기름을 써야 한다면 생들기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을 고온에 오래 두지 말고 볶은 기름은 피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드시는 반찬에 볶은 기름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소금 섭취 문제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모세혈관을 손상시켜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68세 이정수님 경우를 보면 매일 김치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국물이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거였죠. 김치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소금량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국, 찌개까지 드시면 소금 섭취량이 기준치의 3배를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은 남기시고 천일염 대신 저염 양념을 사용하시길 권해요. 짠맛은 혀가 익숙해진 것이니까 조금씩 줄여가시면 점차 적응이 됩니다. 평소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남겨보세요. 세 번째는 정제된 당분입니다. 단 음료와 과자는 혈관 속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당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혈관 질환 위험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9세 박미자님은 매일 탄산 음료를 즐겨 드셨어요. 물은 싱겁고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고 하시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물 대신 드셨죠. 그런데 몇 개월 후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서 약을 복용하게 되셨어요. 당분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이게 혈관벽에 손상을 입혀요. 그래서 물이나 무가당 차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과일 주스도 당분이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피곤할 때 달달한 음료로 달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라면 속 첨가물들이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한국식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1.4배 높았습니다. 65세 정철호님은 아침마다 햄 샌드위치를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점심에는 컵라면, 저녁에도 소시지 볶음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라면과 소시지를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바꾸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 방부제,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가공식품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로 대체하시길 권해요.
조리의 편리함보다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간단히 먹으려고 가공식품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져요. 서울대 연구팀에서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뇌혈관 건강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72세 윤정희님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패턴을 반복하셨어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면서 점심에 한 끼 몰아서 드셨죠. 그런데 이런 식사 패턴이 계속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게 되었고 결국 고혈압 약을 복용하게 되셨어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무리가 가죠. 그래서 적은 양이라도 아침은 꼭 챙기시길 권해요.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잔이라도 좋으니까 공복을 피하세요. 특히 늦은 밤 과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잠들기 전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고 이때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나요? 불규칙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면 중 수분 부족입니다. 잠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74세 최동수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귀찮다고 저녁 이후로는 물을 안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혈관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잠들기 전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수분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불편하시더라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흡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담배는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요. 한국금연학회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습니다. 67세 서민철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담배를 피우셨어요.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더 수축시켜서 위험을 높이고 있었어요. 금연하신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숨쉬기도 편해지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담배나 술이 아닌 산책이나 취미 활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깊은 호흡이나 가벼운 운동도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이 경직돼요. 질병관리청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혈관 질환 위험이 40%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하나씩만 있어도 문제인데 여러 개가 겹치면 더욱 위험해져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걸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혈관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혈관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아침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혈관벽을 보호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한 정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레몬의 구연산은 혈관 속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연구소에 오신 63세 한영자님은 매일 아침 레몬 물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물 맛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레몬 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레몬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 주스입니다. 당근, 케일, 민들레로 만든 주스는 혈관 청소 효과가 뛰어나요.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섬유질을 걸러내고 즙만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채소즙 한 잔을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9세 김순덕님은 아침 공복에 당근 케일 주스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아침 공복에 채소즙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맛이 걱정되신다면 사과를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생들기름 활용법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중요한 건 볶지 말고 생으로 활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데친 채소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고온에 볶으면 오히려 해로운 성분으로 변하니까 꼭 생으로 사용하세요. 71세 박창수님은 평소 볶은 참기름을 즐겨 쓰셨는데 생들기름으로 바꾸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어요. 맛도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다니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볶은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 써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슷합니다. 네 번째는 과일을 식사 전에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소화가 빨라서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식사 30분 전에 사과, 포도, 키위 같은 과일을 드세요. 이런 과일들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다만 밥이나 우유, 곡물과 함께 드시지는 마세요. 66세 이미숙님은 평소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셨는데 식전으로 바꾸신 후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개선되셨어요. 과일 맛도 더 달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과일은 언제 드시나요? 식후보다는 식전이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호두, 아몬드, 자세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단,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을 한 것, 볶은 것은 피하시고 생것을 불려서 드세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에 불린 견과류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64세 최영애님은 오후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셨는데 불린 아몬드로 바꾸신 후 혈당도 안정되고 집중력도 좋아지셨어요.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간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어떠세요? 미리 물에 불려두시면 언제든 드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올바른 수분 관리입니다. 혈액의 90%가 물이므로 수분의 질과 양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경도가 높은 생수보다는 정수된 물을 권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68세 오정남님은 물 마시는 걸 자주 깜빡하셨는데 핸드폰 알람을 이 시간마다 맞춰두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피부도 좋아지고 변비도 해결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은 목마를 때만 드시나요? 아니면 꾸준히 드시나요?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는 게 혈관 건강에 더 좋아요.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나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더 효과적이에요. 70세 신태식님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셨는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셨어요. 점차 실내 걷기로 늘려가시더니 혈압과 혈당이 모두 개선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깊은 호흡,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특히 웃음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9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하루 7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도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던 잘못된 습관들이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튀긴 기름, 과도한 소금, 단 음료, 가공식품, 불규칙한 식사, 수면 중 수분 부족, 스트레스와 흡연, 운동 부족까지 모든 게 뇌졸중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침 레몬 물, 채소 주스, 생들기름, 식사 전 과일, 생견과류, 올바른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 건강 체크는 혈관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실천법들이었죠.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혈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쓰러짐, 오랜 투병 생활, 가족들의 걱정과 부담,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박성호님처럼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선명한 기억력, 활기찬 일상,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노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3세 윤봉철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신 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 레몬 물과 생들기름 사용,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65세 김영숙님은 채소 주스와 견과류 간식으로 바꾸신 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셔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레몬 물을 마시면서 오늘도 내 혈관을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계속해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동력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연구소에 오신 분들 중에 부부가 함께 식습관을 바꾸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자연스러운 방식들이에요. 인공적인 음식을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혈관 건강의 비밀입니다. 30년간 혈관 연구를 해온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70대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뿐 아니라 뼈와 관절까지 함께 지키는 통합적인 식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3가지 건강 요소인 혈관, 뼈, 관절을 모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아침 레몬 물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생들기름 사용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